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미국에서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냈는데요.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 속에 1.21% 상승하면서 2,479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2.25% 상승하면서 835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JP모건은 9월 CPI 상승률이 컨센서스 추정치와 같은 0.3%일 경우를 가장 높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CPI 발표도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국내 증시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를 해봐야 될 신호일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이틀째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잘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 5개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부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들어오지 않을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째 아주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반등이었죠. 제가 지난번 방송들을 좀 찾아보니까 9월 14일 방송에서부터 제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주, 4주가량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틀째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역시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2차 전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약 3주 정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서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현재 시장.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이 돌아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이한 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현물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 수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약 2,480포인트 부근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2,480
부근까지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꽤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미국의 지표 발표도 계속해서 있겠지만 그런 지표 발표 이후에 환율의 변화입니다. 환율이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반등 목표치인 2,480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렸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린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의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졌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반등 속도가 반등 정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아니네요. 종합주가지수가 아니라 제가 그냥 차트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캡처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고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의 주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하락 추세라는 것과 상승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3개월 가까이 하락을 하던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계좌 복구가 조금씩 돼야 돼요. 오늘 같은 날에도 5%씩 올라가는 종목들, 8%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1%, 2%밖에 못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계좌 손실금이 굉장히 커져요. 계좌 손실이 커지는데 반등을 할 때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반등 정도가 신통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손실이 날 때는 크게 손실 나는데 반등이 나올 때는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도 섹터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우량한 기업들이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을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자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 자금이라도 주도 섹터 쪽을 공략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들,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10년 전에 방송을 할 때 그때 이제 알고 지내던 주식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종목들에서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10년 전에 매매했었던 종목들을 지금도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트렌드 리더라는 이름을 달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9월 달부터 8월 달부터 하락을 하다가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하락하는 자리에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 트렌드 리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10년 전에 매매했었던 기업들 지금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여러분 원격 의료라고 해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테마성을 형성해서 움직였었죠.
근데 관련 기업들 최근에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원격 의료 관련돼서는 오히려 AI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훨씬 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굉장히 오래전에 공부했었던 기업들보다는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들,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10년 전에 같이 일을 했었던 전문가분들께서 10년 전 종목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잘 갈 때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1년 전에 혹은 6개월 전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한다면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부각되는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AI 관련주들 10년 전엔 그런 기업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었던 모아데이터라든지 모니터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보호예수의 물량은 문제는 좀 부각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들이나 새로운 신사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적어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좀 주식 매매를 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스윙 투자라든지 어쨌든 주식 투자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면 또 말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제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이런 트렌드,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AI 관련주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움직였었죠. 올 상반기에도 AI와 로봇이 움직였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8월 달부터 빠지기 전에도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좀 따라잡아야지만 종목군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가끔씩 질문을 하세요. 전문가님, 종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종목을 많이 소개드리긴 하는데 종목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 더해보면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겹치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찜한 종목이라든지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슷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개를 드릴 때 명분을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제가 9월 14일 날 방송했었던 내용에 대한 캡처입니다. 제가 9월 14일 날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렸었어요. 9월 14일이 어느 날이냐면 이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주 정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600에서 2400까지 빠졌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거죠. 종합주가지수가 약 8%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개별주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15% 이상 하락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난 3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제가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방송을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어제였나요? 그제에도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종목들 다 매도하고 전부 다 100% 현금화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지금 현금화 100% 하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난 3주 동안 매도하셔야 됩니다.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내일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얼굴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는 V자 반등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현금을 확보했다라면 가장 좋았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현금 확보를 해도 됩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리한 자금이라면 현금을 좀 확보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매수를 했다든지 뭐 적자가 엄청 큰 회사인데 내가
큰 자금을 투자했다든지라고 한다면 좀 줄여도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이 더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지금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조가 넘는 자금이 매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지 여부가 계속해서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 변화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현금을 여러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매도하기에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좋았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좀 올라오면 현금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 올라온 상승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라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턱대고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 좀 좋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좋아지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축소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자 회사라든지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적자 회사나 부채 비율이 이건 이제 은행 같은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 원래 사업 구조가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보시면 되는데 적자가 많이 나오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내년 초까지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오늘 반등폭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적자 회사나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좀 정리를 하셔서 현금을 조금만이라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전부 다 매도해서 100% 현금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현금이 10% 있는 것과 전부 다 매도해서 주식이 없는 것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일 거래 대금이 10억 이하로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기업들도 저는 좀 줄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유 비중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줄여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좀 더 알차게 종목 압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시장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죠. 큰 흐름에서 시장을 보면 그래도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2480포인트까지가 일단 단기적인 반등 목표치였는데 오늘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를 해도 되는데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단 나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아셨죠? 일단 확실히 나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무언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제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물량에 좀 오랫동안 갇혀있던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좀 트렌디한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게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외국인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주도 섹터를 공략하셔야 돼요. 시장보다 지수보다 종합주가지수보다 가장 강한 기업들, 그죠? 종합주가지수보다 강한 기업들을 매매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거래 대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드림 CIS예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인데 어제까지 해서 이제 150% 정도 올라왔죠. 제가 이거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104%라고 되어 있네요. 150% 정도 상승을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여러분 제가 8월 31일 날 소개를 드린 기업입니다. 차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3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100%가 넘게 올라왔다는 것은 상대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 있었던 주도 섹터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할지 말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계좌가 복구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겠죠. 계좌를 빠르게 복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체 자금이 아니어도 일부 자금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를 꼭 좀 공략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좌를 빠르게 복구하고 싶다면 주도 섹터를 공략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짚어주신 종목들부터 바로 어제 가져와 주신 종목까지 벌써부터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종목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내가 연구한 종목들, 그 종목들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시장에 상장이 됐다라는 것 자체로도 기업마다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소개를 드린 종목 중에서 이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정을 잘못했나 봐요. 수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상승률이 8%가 넘게 나왔죠. 오늘 장중에 8%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연한 영상 캡처를 하지 못했는데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어제 소개드리고 나서 오늘 8%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맞죠. 모니터랩은 지금 잘 수정이 됐네요. 모아데이터가 모니터랩이 10.4%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8.5%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소개드린 기업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VI에 들어가면서 10%대 상승이 나왔고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제 소개드렸는데 8%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8% 혹은 10% 정도 올라온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무엇을 뜻하냐면 좋은 종목,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좀 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모아데이터나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둘 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밀리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아데이터는 어때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고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올라오다가 눌림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합주가지수보다 강한 종목, 시장 대비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보니까 7만 원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수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온 것보다는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죠. 지난주에 소개드리고 나서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3%, 여기서 제가 소개를 드렸거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3%밖에 못 올라오는데 왜 저 종목들은 8%씩 올라가고 20%씩 올라갈까?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여러분 쉽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매수하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으면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36%대의 상승이 나왔죠. 오늘도 조금씩 거래가 들어오는 상황이던데 KINX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난 4일에 소개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이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우리나라 시장 어느 정도 반등에 힘을 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외국인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반등을 하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밀릴 때에는 이 종목도 빠지고 저 종목도 빠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요. 나중에는. 시장이 정말 많이 밀리면. 근데 이제 반등을 할 때 내 종목만 안 올라오면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이때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할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도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매도도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종목군들도 좀 대응을 해보고 매도도 하시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매도를 하냐면 내 종목이 안 가니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쪽으로는 우리가 포지션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도 소개드리고 나서 10% 정도 빠르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고요. 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소개드리고 나서 바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죠. 이런 기업들 충분히 잡으실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이겨내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보신다면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라이콤도 준비를 해왔는데 라이콤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오늘 찜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라이콤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주식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손실은 여러분 무조건 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안 나는 투자자는 없어요. 근데 손실이 날 때 5만큼 손실이 나면 되는 거고요. 수익이 날 때 20씩 수익이 나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수익 날 때 수익이 많이 나고 손실 날 때 손실을 제한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식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좀 더 크죠. 손실이 한 10 정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한 5 정도 나는 거.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하면 손실이 나는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수익 나는 기업들, 상승하는 기업들을 좀 더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셔야 되는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추종할 수 있게끔 제가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을 HTS에 반드시 좀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CU박스도 많이 올라왔고요. 뭐 소개드리고 나서 상한가 올라갔었고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들이고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이제 150%가 넘어갔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서 권리락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대가 바뀌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수라인을 대입해 보셔도 돼요.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고수라인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인데요. 제가 이거 어제 캡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이 어제까지 해서 상승폭을 제가 적어놨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여기 가장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TCC 스틸도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6%가 아니라 20%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 4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해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1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10% 올라가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 종목 기준으로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전체의 종목이에요. 이제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4일에도 소개를 드리고 5일에도 소개를 드린 기업들인데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의 변동성을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손절가도 잡으셔야 되고요. 매매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량한 기업을 매매하고 느린 종목 혹은 낙폭과대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해서 손실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비중 같은 경우는 이런 주도 섹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올라가면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인데요. 주가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승률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나도 한번 추천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살펴보다가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겠다, 이 종목 꼭 잡아봐야겠다 하는 종목들 오늘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인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IT 서비스 전문 업체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8,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도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얼른 공개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종목 장바구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선 위에 올라오게 되면 좀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포착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환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오개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와야지 이 큰 업종들이 좀 더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강하게 갈 만한 기업을 제가 하나 선별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제가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상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AI 관련주들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 솔트웨어라는 기업이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우리나라에다가 2018년도까지 8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몇몇 가지 협력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솔트웨어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한 이유는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라는 것은 등락이 커서 위험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 지금 관련된 기업 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가 장후반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만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솔트웨어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서 이 오픈베이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네트워크 서버 솔루션이나 시스템 통합 이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역시도 아마존 웹 서비스 그 환경 하에 있는 기업과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구축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주로 앞서 보셨었던 솔트웨어와 그리고 오픈베이스 두 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공략을 했었던 우리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던 이 모니터랩이라는 기업도 아마존과 보안 쪽으로 엮일 수가 있는 기업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중에서 3개의 기업이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쪽과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 주들을 봐야 되냐? 라고 하신다면 일단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반도체나 2차 전지 둘 다 좋다라고 보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픈베이스 어제 시세 한번 나왔다가 오늘 양봉 마감됐는데 정치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보다는 아마존 웹 서비스 쪽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좀 적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랩
C랩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주입니다. 제가 어제도 AI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 관련돼서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엔비디아 관련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C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바닥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뭐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 100% 수익을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5종목 매매하셨을 때 2종목, 3종목이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3종목, 4종목 정도는 수익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적인 도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이런 C랩 같은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모아데이터도 어제 말씀드렸었던 기업이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개발 업체, 여기서 말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생각하셨을 때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죠. 뭐 이루다도 오랜만에 많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AI 의료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조금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돼서 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오늘 모아데이터가 많이 올라왔죠. 오늘 모아데이터가 8.5% 정도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모아데이터가 8.5% 그리고 모니터랩이 10% 올라왔죠. 그래서 이 기업들 모두 다 AI 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봇이랑 AI 쪽이 많이 움직였어요. 물론 다른 업종들도 좋았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인 쪽은 이쪽인데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추적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바로 TCC 스틸이라는 기업인데 뭐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뭐 하반기 때 철강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왜 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다 저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제가 2차 전지 쪽으로는 처음으로 가지고 온 기업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각형 배터리가 있고요. 파우치형 배터리가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서 이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TCC 스틸의 니켈 도금 강판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TCC 스틸밖에 생산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당장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랩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죠. 어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 국내 웹보안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정부에서 정보보호 산업을 한다라고 해서 2027년도까지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형태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랑 오늘 이틀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모니터랩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올라오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보면은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투자에 뭐 100% 정답은 없으니까. 뭐 장기 투자도 맞고요. 중장기, 스윙, 단타 다 맞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자금 중에서 20%에서 40% 정도는 이런 종목을 매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매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밀려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 매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공감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시장이 어려울 때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1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두세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먼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먼저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종목, 지금도 약하게 반등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라는 거죠. 잘 올라가는 종목을 매도하셔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더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수하고 나면은 이게 올라가면 좋은데 내가 이제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종목은 더 올라가고요. 내가 추가 매수한 종목은 잘 못 올라갑니다. 이게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매물대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지 않으면 강하게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위에 매물대 자체가 가격적으로 이 위에 있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꺾여 있는 종목들, 내가 처음부터 이거 꺾여 있는 거 나 알고 있어. 장기로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런 종목을 좀 탄력적으로 주도 섹터처럼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세가 더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죠. 어제 말씀드린 기업이네요. 줌인터넷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인터넷 검색이나 포털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줌이라는 것을 보시면 눈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관한 그 가짜 뉴스 판별 AI 개발 대회에서 1위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앞서 보셨었던 기업들 중에서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내일 당장에 공략하기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줌인터는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보시면 좋은데 오늘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트위터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트위터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또 페이스북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럽연합에서 너네들 이 가짜뉴스 잘 판별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관한 좀 이상한 뉴스들, 가짜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잘 걸러내라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줌인터넷이라는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과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이재규 전문가의 찜한 종목 코너인데요.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찜한 종목은 무엇인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 기술을 보유한 전문 게임 개발 업체인데요. 자회사인 한빛드론이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찜 종목 제가 슬쩍 봤는데요. 이 종목이 자회사의 이슈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인 게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더불어서 종목 분석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3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게임주로 보셔야 돼요. 이게 한빛 소프트라는 게임주였죠. 그래서 이제 T3 엔터테인먼트라고 바뀌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오디션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받으면서 게임 쪽에서의 매출도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업을 준비한 이유는 자회사 중에 이제 한빛 드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드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 소형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풀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90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자회사의 매출이 이 T3 엔터테인먼트의 실제 회사의 매출보다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드론 관련주를 봤을 때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T3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다가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때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윗꼬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자주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고점에서 나오는 윗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점에서 나오는 윗꼬리 같은 경우는 세력의 매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T3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접근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T3 같은 경우는 드론 쪽과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원료의약품 제약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기업을 준비한 이유는 이 카나비스 메디컬에 대한 지분을 50% 확보하고 있는 부분. 카나비스라는 것은 이제 마리화나, 대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조지아주인가요? 조지아주에서 일반 약국에서도 이제 대마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허용 소식이 들리면서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윗꼬리가 달렸지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시세가 한 번 더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성창투는 어제 말씀드렸고 라이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알서포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죠. 원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모멘텀은 일본의 NTT 도코모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SK텔레콤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NTT 도코모가 이 알서포트의 2대 주주예요. 근데 이 2대 주주가 증권업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 사업에 진출한다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테마성을 만들면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미 분석을 마쳐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빠르게 돌아서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난 뒤에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솔트웨어, IT 서비스 전문 업체로 아마존 웹 서비스 국내 투자로 인해 IT 서비스 전문 업체로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8,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줌 인터넷, 가짜뉴스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테마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글로벌 비대면 원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알서포트의 지분을 보유한 NTT 도코모가 증권업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